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라산의 철쭉이 만발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등반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라산의 조릿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철쭉 군락지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분홍색 산철쭉이 장관을 이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한라산 해발 1,600m 선작 지환. 철쭉과 구상나무 사이로 조릿대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등반로 주변이 조릿대 숲으로 바뀌면서 다른 식물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한라산의 대표적인 철쭉 군락지입니다. 하지만 조릿대가 빠르게 번식하면서 철쭉 서식 면적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윗세오름 아래 부분은 이미 조릿대가 장악했고 철쭉은 위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빼어난 풍경을 기억하는 등반객들은 철쭉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조릿대가 드문드문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상황이 바뀌어갖고 조릿대가 더 많죠.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한라산 고지대에서 말을 방목했던 1980년대와 비교해 보면 조릿대는 늘어나고 철쭉은 줄어든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30년 동안 한라산 철쭉의 70%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릿대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어떤 그 철쭉보다 키가 크게 자람으로 인해서 철쭉의 어떤 그 생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고. 환경부는 최근 한라산이 조릿대로 뒤덮이면 국립공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라산의 명물이었던 철쭉마저 조릿대에 밀려나면서 생태계의 변화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수돗물 공급 능력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수돗물 공급량은 43만 8천 세제곱미터로 최대 공급 용량의 96.7%에 이르고 있고 지난달 30일에는 99.6%까지 근접했습니다. 제주도는 여름철에는 수돗물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비 지하수 관정 20곳을 활용해 공급량을 15,000세제곱미터 늘리고 올해 말까지 지하수 관정 34곳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젊은이들이 이제는 80이 넘은 고령이 됐는데요. 조국을 위해 사선을 넘나들었지만 대부분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홍수연 기자가 참전 용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올해 84세 김세호 할아버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18살에 전장에 나가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고향에 돌아왔지만 3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심장질환으로 농사마저 짓지 못해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오면 못하니까 귤도 하다가 이 콘테를 못 들러 허리 아프고 뭐 해서 하니까 귤 농사도 치워버리고 그래서 농사를 안 지는 거죠. 김 할아버지의 월 수입은 정부와 제주도가 지급하는 참전수당 27만 원. 기본 생활비에 병원비와 약값까지 해결하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에서 그래도 그 6.25 그 갔다 온 예비군들한테 그래도 헌터 생활비라도 좀 해줘야지 그거 20만 원, 27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내 생존해 있는 6.25 참전 용사는 2천여 명으로 평균 나이는 86세. 전쟁 중에 다치거나 훈장을 받지 않으면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2008년부터 국가 유공자에 포함됐지만 본인 병원비를 감면받는 정도뿐 다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위탁병원을 찾아야 하는 데다 이마저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월 대우해주는 한 40~50만 원 정도에까지만이라도 보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는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내 충원묘지 14곳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제주시 충원묘지에서 열리는 추념식에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기관 단체장과 보훈단체, 해군 장병과 유가족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참배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설묘지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충원묘지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동문 로터리와 용담 로터리에서 충원묘지까지 공영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정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제2공항 건설과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과 4.3 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을 위한 내년 국고 보조금 예산 확보 방안도 협의하게 됩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미술작품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제주시 애월읍 공성리의 공방에서 청년 작가들과 만나 해양 쓰레기 미술작품을 사회적 기업 연합 매장과 복합환승센터 공공미술관에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학여행 코스와 환경교육에도 미술작품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TE 통신망을 이용해 여러 대의 드론을 원격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재난 대응에서부터 택배 서비스까지 드론의 활용도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MBC 최지호 기자입니다. 5대의 드론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행을 시작합니다.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모여들었다가 다시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는 드론들. 미리 입력된 GPS 좌표에 따라 이동하며 편대비행 임무를 수행합니다. 드론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세대 이동통신기술 LTE망을 이용한 비행 프로그램이 개발돼 한 명이 원거리에서 수백 대의 드론을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LTE 모뎀이 연결된 드론은 통신사 기지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원격 조종이 가능합니다. LTE 통신망을 활용하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 있어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을 이제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LTE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편대비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편대비행 기능은 택배 배달과 같은 실생활에서도 화재나 환경오염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광역적인 범위까지 확장해서 단시간 내 종합적이고 정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드론 산업이 첨단 기술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수포자, 즉 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흔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는 학문으로 접하게 하자는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 수학 시간. 오늘의 주제는 각기둥과 각불입니다. 수학 교구를 이용해 다양한 각기둥을 만들어보고 변형된 지오대식 도매 원리를 익힙니다. 수업은 교실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모든 삼각형의 면이 변의 길이가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 보이는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세종시 호수공원 수상무대 섬에 숨어있는 도형을 찾아보고 수업 시간에 배운 지오대식 돔과의 차이도 비교해봅니다. 세종도서관과 한두리대교 등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수학 원리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직접 친구가 나와서 경험해보니까 정말 재밌었고 세종시 교육청은 수학 포기자, 일명 수포자를 예방하기 위해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이 수학에서 재미를 느낌으로써 아이들이 결국은 단계를 올라가면서 심화 수업이라고 할까요?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고 이것이 수학 학업 성취도 향상과 연계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 수학축제에 맞춰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학이 실생활에 쓰이는구나를 알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수학을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수학이 되지 않을까. 현재 체험 중심 매스 투어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은 전주와 대구, 제주 정도입니다. 스마트 교육을 표방하는 곳답게 지역 명소에 QR코드를 적용해 꼭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현장에서 수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전국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와 영어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어려운 학문이 아닌 재미있는 학문으로 생각을 바꿔보자는 노력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네, 현충일인 오늘 아침 북동부와 산간 지역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비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오는 가운데 공기가 다소 서늘한데요. 낮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고산의 기온 18도, 한림과 대정 19도, 낮 기온은 23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20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2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낮 기온도 21도 내외에 머물면서 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상에는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더위는 없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오르면서 조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시는 강정마을회가 중덕 삼거리에 설치한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행정 대집행 2차 계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국방부가 소유한 해당 부지가 민군 복합항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에 편입됐다며 망루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10개를 오는 13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크루즈터미널은 지난 2014년 6월 착공된 뒤 주민들의 반대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제주로 여행 오는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근거 없이 기금을 받은 혐의로 여행사 대표 37살 김모 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여행객 187명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며 1인당 10,000원에서 36,000원을 부과해 266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카지노 사업자나 해외 여행객에게만 부과되는데 이들은 고객들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배출한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조천읍 모 양돈장이 최근 분뇨 저장소에서 펌프를 이용해 무단으로 100톤 이상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돈장은 지난 2014년 이후 5차례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 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일 공사로는 제주에서 최대 규모인 제주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공사 수주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최근 제주도청에서 열린 설계심의평가 설명회에서 대우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은 도내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겠다며 기본 설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에 들어서는 소각시설 공사 비용은 1,434억 원이며
공사업체는 다음 달 6일 선정됩니다. 감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감귤 생산 실명제가 겉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감귤 생산 실명제에 영농법인과 장목반 60곳을 참여시킬 계획이었지만 지난달까지 영농법인 10여 곳만 신청해 이달 안에 추가로 모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귤 생산 실명제에 참여하면 상자에 이름과 전화번호, 규격, 품종이 표시되며 지난해에는 영농법인 27곳이 참여했습니다. 농업 재해보험료에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농업 재해보험료의 농가 부담률을 25%에서 15%로 줄이고 제주도의 지원율은 25%에서 35%로 늘리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적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